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2차 전지 로봇 2주식 세계 1위 됩니다. 꼭 사세요. 앞으로 30배 더 대박 납니다. 그냥 로봇이 아니라 2차 전지 로봇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4,3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저희가 자료집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자료집은 저희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매일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로봇입니다. 세계 1위 됩니다. 꼭 사세요. 앞으로 30배 더 대박 납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번 주가 불확실성이 정말 많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가 있다 얘기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11월 10일입니다. 바로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태고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시장 방향성을 정하는 불확실성이 정말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모두 깨부실 수 있는 건 바로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2차 전지 로봇 2주식 바로 세계 1위 됩니다. 꼭 사세요.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배 더 대박 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도 현대차 그룹의 미국 조지아 공장 기공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10월 26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앞당겨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조지아 현재 지금 이 의원이라든가 주지사가 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좀 급하게 진행한 기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서와 엮여 있는 그런 발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해 아닙니다. 보시면 현대차 그룹이 그간 관심을 모은 미국 내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공식화했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카운티 전기차 전용 신공장인 현대차 이 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에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라파엘 워너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장관, 조태영 주미대사 등 정말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이 혁신적인 공장의 기공식은 조지아주에서 전례 없는 경제 성과다. 그래서 파트너십은 더 오래돼서 현대차 그룹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HMGMA를 현대차 신공장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냥 조지아주의 현대차 신공장 건설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 여러 가지를 조지아주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기로 발표를 했고요.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서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현대차 그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다. 최적의 파트너를 찾게 됐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공장 메타플랜드 이게 HMGMA입니다. 전 세계가 선망하는 최고 수준의 전기차 생산 시설로 만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전 세계가 원하는 전기차 공장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보면은 보겠습니다. HM 제 현대차 신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부터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약 30만 대 양산이 가능한 규모고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세 개 브랜드 전기차가 모두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호 생산 차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마 아이오닉 5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이 현대차 신공장 같은 이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 미국 생산 법인가는 차로 약 4시간, 엘라베마주 현대차 미국 생산 법인가는 5시간으로 미국 치고는 상당히 가까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으로는 뭐 서울에서 부산 거의 끝과 끝이지만 미국에서 이 정도면 비행기 안 타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왜 현대차 신공장이 중요한 거냐? 바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 친환경 저탄소 공법 미래형 제조 혁신 플랫폼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뭐다? AI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로봇이라는 소리죠. 인간과 로봇의 협업으로 작업자의 업무 강도를 낮추거나 공정상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현하는 인간 친화적 설비도 플랫폼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핵심 뭐다? 바로 로봇과 함께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뭐다? 공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그것도 2차 전지 공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다? 그게 바로 로봇 AI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왜 현대차 혁신 공장이라 불렀냐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 AI가 함께하는 공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현대차만 진행을 하는 거냐? 현대차만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AI 로봇은 이제는 어느 2차 전지, 어느 전기차 공장이든 들어간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KT AI 로봇 자동차 부품 공장 누비며 일손을 돕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 그냥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얘를 여기로 옮겼다가 여기다 뭘 붙이고 이동 이런 로봇은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뭐다? AI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알아서 판단하는 AI 로봇이 전기차 또는 2차 전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KT의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이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누비며 물류 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KT와 대성엘텍이 AI 및 디지털 전환 DX 분야에 협력하기로 하면서고요. AI 서비스 로봇 도입에 생산 공장 스마트 자동화, AI DX 솔루션 도입 등을 위해서도 힘을 모읍니다. 대성엘텍 사옥에서 AI 및 DX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 KT는 AI 서비스 로봇을 제조업 분야에도 공급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6대 로봇을 공급하고 향후 10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으로 총 16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이 융합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로봇 도입 외에 생산 공장의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자동화. 이제는 이 로봇 공장 자체가 로봇으로 변해서 공장 자체가 알아서 AI로 돌아가게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및 AI DX 기반 솔루션 도입,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해 나가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체를 아예 AI 로봇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이 AI 서비스 로봇이 생산 공장에 도입되는 첫 사례고 AI 서비스 로봇이 공장 내 물류를 도맡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뭐다? 공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차, 자동차, 2차 전지 시장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바로 로봇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네요. 이제는 전기차 공장에 꼭 AI 로봇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스마트 공장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거의 변화하는 걸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밀 공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 손보다 로봇이 더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현대차랑 뭐 대선 일택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데 공장에서 원래 로봇은 많이 쓰지 않았냐? 진짜 AI 로봇은 누비면서 알아서 뭔가를 판단하는 게 진짜 AI 로봇 아닌가요? 그래서 뭡니까? 로봇개, 로봇뱀이 여의도 세배 크기 공장을 누비면서 안전을 지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에코프로빔도 마찬가지고요.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죠. 화재가 있으면서 기업에 엄청난 영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사람이 알 수 없다면 로봇 AI가 실제로 그거를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어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화재가 안 나게끔 로봇계 로봇뱀 여의도 세배 크기 공장 누비며 안전을 지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팟입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에서 만든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주력 사업장인 울산 콤플렉스에 로봇계, 로봇뱀 등 첨단 로봇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내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에 투입을 하고요.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울산 CLX에서 로봇계 스팟을 최근 공정별 학습에 투입을 했고 로봇뱀 가디언 S는 기능 안전화 작업을 마친 후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두 지능형 로봇은 공장 내 공정들을 순회하며 온도나 가스 누출 여부, 폭발 사고가 없게끔 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스 누출을 하는 거를 사람이 확인할 수 없고 사람이 이거를 체크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로봇이 AI로 느낄 수 있다면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약 826만 제곱미터고요. 서울 여의도의 약 3배에 달하는 울산 CLX에는 60만 킬로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곳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족 보행을 하는 스팟이 물건을 잡거나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면 90분가량 구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이를 인지해 충전까지 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게 충전했다가 다시 가보고 충전했다가 다시 가보는 그러니 알아서 AI로 안전을 확인한다는 거고 S자 형태로 기어다니는 가디언 S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벽과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두 로봇 모두 카메라가 장착돼 배관이나 설비 사이의 틈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한 도움 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재가 많아서 특히 2차 전지나 배터리 회사에 불이 많이 났었는데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을 하거나 아예 그냥 불이 안 나게끔 안전 관리를 하는데 꼭 필요한 로봇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상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은 이 또는 양극재 공장 하면은 이 불이 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이걸 누가 AI 로봇이 알아서 가스 누출, 온도 또는 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알 수 없는 곳까지 확인해서 안전을 진단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공장이 넓혀지고 공장이 스마트화 되면서 로봇이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요. 살짝 공장에만 로봇이 이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에 필요한가요? 그렇지가 않죠. 공장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 필요하냐면은 세계 최초로 충전 자율주행 로봇 개발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이 돼서 알아서 충전을 한다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게 로봇이고요. 예, 차한테 가가지고 아, 나 충전이 좀 필요한데 와봐. 그러면은 로봇이 와서 충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전문 스타트업 에바가 세계 최초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자율주행 로봇 파키를 개발했다라고 밝혔고요. 에바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로보월드에서 파키를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충전 기능을 도입한 로봇 기술을 공개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전기차별로 충전구 위치가 뭐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뭐 등등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용화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에바는 기존 솔루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좀 더 쉽고 현실화된 충전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충전 방식과 도킹 구조는 에바에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뭔 소리냐? 다른 데서 베껴 오지 않았다는 소리죠. 충전 디스펜서를 찾아가기 전까지 자율주행이 가능을 하고요. 이동 중 보행자나 장애물 감지를 위해 3D 라이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쏴가지고 앞에 물체가 있나 없나 판단할 수 있고요. 전방 카메라, 초음파 센서가 탑재되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유 공간을 최소화하도록 로봇의 가로 사이즈는 주차장 기둥 사이즈를 반영해 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둥 사이에 서 있으면 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에 완충은 안 되지만 80km까지는 주행이 가능을 하고,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자율주행 로봇이 그냥 공장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에도 쓰이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전기차를 만드는 데도 쓰이지만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뭐다? 자율주행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지금 계속 공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공장이 한국에서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해외에선 하고 있나요? 해외 바로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창원 공장에 가봤습니다. 9천억을 들여서 과연 9천억이 어디에 쓰였나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 제너럴 모터스는 만성적자로 신음하던 한국 사업장에 메시지를 했고요. 그래서 군산 공장의 폐쇄와 대규모 구조조정이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4년 후에 GM은 여전히 한국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 창원시에 위치한 GM 창원 공장을 어떻게 보면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 한국 출범 20주년 기념식이 진행이 됐고요. 한국 사장은 20주년 행사를 창원 공장에서 하는 이유는 CUV 생산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 3월까지 창원 공장에만 9천억 원을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둘러본 곳은 조립 및 차체 공장입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다는 도장 공장의 경우 영상으로 아쉬움을 달랬고, 8만 제곱미터 규모의 3층 높이로 지어진 GM의 청원 도장 공장은 시간당 60대 차량 도장 작업이 가능합니다. 도장은 총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햄플랜지 실링 로봇 공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뭐라고? 햄플랜지 실링 로봇이 추가됐다라는 거죠. 뭐다 GM 공장에도 로봇이 들어가 있다. 마감 처리된 모서리 부분을 햄플랜지라고 부르고요. 이 부위는 굴곡이 있고 틈새도 좁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하기 힘들죠. 이런 사람이 작업하기 힘들고 정교한 부분을 로봇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이 창원에 최초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GM에도 결국에는 로봇이 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GM에도 방금 전에보다 사람이 하기 힘든 정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로봇의 힘을 빌린다.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전기차와 로봇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기존에 삼성전자도 발표를 했었죠. 무슨 발표를 했습니까? 삼성전자도 무인 공장 2030년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2차전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합니다.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는 계획이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까봐 미리 대응하는 게 우리는 로봇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소리죠. 왜? 그러면 사람이 없어도 그때는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TF를 구성을 했고요. 2030년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100%,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체크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생산을 로봇이 하는 그런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고요. 무인 공장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인력난이 심해질 것 같다라는 이유다. 방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해 3,694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명이 감소를 했고, 앞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경쟁 측면도 있다 보니까 공장 자동화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인 공장 도입 계획을 구체화하면 다른 기업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어쨌든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다.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2030년까지 무인 공장, AI 로봇으로만 돌리는 로봇 이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2차 전지 배터리 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AI 로봇들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대신 일하는 거니까 사람처럼 생긴 로봇들이 일하겠죠. 그게 뭐다? 바로 휴머노이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10년 후에 200조를 넘어선다. 이게 뭔 소리냐? 10년 후에는 아마 200조 원 규모만큼이나 사람 대신 일을 할 것이다. 사람은 지치죠. 휴식 시간도 필요하죠. 간식도 줘야죠. 밥도 줘야죠. 로봇은 전기만 먹이면 일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형 투자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15년 이내 1,500달러 규모의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것, 약 200조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용 이관용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존 사람용 로봇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신체를 본떠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공장에 로봇팔이나 물류 창고에 투입된 바퀴 달린 운송용 로봇과 달리 인간의 신체와 행동 양식에 맞춰진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만큼이나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2035년까지 약 214조 원 규모로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전기차 시장 규모와 맞먹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똑같죠. 삼성전자가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완성형 제품을 만드는 기업보다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약 200조 이상 커지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상태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골드만삭스는 휴머노이드가 200조 이상 커질 거다. 휴머노이드가 사람 대신 일하는 게 아마 전기차 시장보다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효율이 얼마나 나는데 몇 배나 더 성장을 하는데 이거를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뉴로메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입니다. 3년 내 생산 능력이 30배 이상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업들, 지금 있는 모든 생산을 사람이 하는 기업들 모두 로봇으로 바꾸게 되면은 생산 능력이 어떻게 보면 매출, 모든 효율이 30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저임금은 상승하고 사람 구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성이나 노동 만족도를 높이려는 요구는 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로봇으로 간극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진행된 로보월드 전시장에서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를 만나게 됐고요.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 삶의 가치 향상 욕구가 충돌하는 환경에서 로봇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약 2020년 6억 9,200만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약 22억 800만 달러로 약 3배 이상, 한 4배까지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약 100억, 105억 3,600만 달러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20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우상향 중입니다. 7,400만 달러가 약 1억 400만 달러로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5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2025년에는 3억 5,400만 달러로 대략 한 5배 정도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연평균 50% 가까이 성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급성장 중인 협동 로봇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조 생산 능력을 약 30배 늘리고
템플릿 기반 자동화 로봇 서비스 등 솔루션 서비스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8,000대 규모로 늘려간다는 방식이고요. 쭉쭉쭉 늘려서 약 30배까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 중인 템플릿 기반 자동화 솔루션은 다양한 분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뭐 피자 제조, 치킨, 아이스크림 등등 뭐 아니 조리 자동화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플랫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출이라든가 성장세가 약 3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뉴로메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사실상 로봇으로 교체하는 순간 임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삶의 질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 실제 효율이라든가 아니면은 생산 능력이 몇 배? 30배 이상 성장한다. 시장도 20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뭐냐? 아,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에서도 꼭 필요하지만 결국엔 이 협동 로봇이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 전지를 볼 때 결국 들어가는 게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련주를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의 이 감속기죠. SPG 그리고 SBB 테크입니다. 매수가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 무조건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되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삼성전자의 RS 오토메이션까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반등을 할까 말까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SPG도 눌림목이 좀 상당히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높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모대도 2만 원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모대도 한 2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B 테크는 2만 원 이하.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뉴로메카는 대략 지금부터 14,000원, 14,000원이 오면은 매수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30%가 더 빠지면은 매수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저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BB 테크는 2만 원, 적어도 2만 원은 깨야 살만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가 성장하는데 로봇이 꼭 필요하고 결국에는 그 로봇의 성장은 2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도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꼭 핵심 기술, 감속기 관련주들, 그 다음에 협동 로봇 관련주들 무조건 관심을 가지자. 알겠습니다. 아, 근데요, 이거 이외에도 아까 전에 로봇이랑 UAM이랑 자율주행, 시장 전망이랑 그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접속하면은 나는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각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꼭 하시고요. 뭐라 검색한다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필요가 없다. 입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했던 로봇, 그 다음에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달성 해가지고 자료를 공개해 놨습니다. 들어가시면 저희가 실전 매매 기법 자료집이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 11월 8일, 7일, 4일, 3일, 2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 매일매일 관련주부터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천연가스가 움직였다.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다른 관련주 볼 필요가 없고요. 최근 이슈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